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DT에서 마켓 디벨롭먼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장윤희라고 합니다. 어, 오늘 본 세미나에서는 크리스퍼 카스9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와 노가뿐만 아니라 넣긴 실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IDT의 최신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실험을 계획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신 연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에 앞서서 IDT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IDT는 DNA와 RNA 합성에 있어서 리딩하는 브랜드입니다. IDT는 1987년 조셉 와들러 박사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최대 커스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9개 나라에 1,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주문한 제품의 95%는 24시간 이내에 제조 및 배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저희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 제품 이름에 알트알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IDT의 크리스퍼 제품들은 알트알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을 얼터레이션 시킨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IDT 솔루션에는 이제 가이드 RNA 디자인하는 툴과 HDR 디자인하는 툴, 그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 리어전트들, 그래서 가이드 RNA들과 여러 가지 옵션의 카스9 프로테인들, 그 다음에 일렉트로포레이션 인핸서, 그 다음에 HDR 리어전트로서는 RTR, HDR 도너 올리고라든가 메가머, SSDN의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HDR 도너 블락, 그 다음에 제일 챌린지한 부분은 이제 넣긴 부분인데요. 이런 HDR을 인핸싱 시킬 수 있는 인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널라이징 단계에서 지놈 에디팅 디텍션 키트하는 T7년 어세이, 그다음에 NGS를 통해서 이제 지놈 에디팅 서해를 확인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램식 크리스퍼 어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 제품에 대해서 카스9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테리아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테크닉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타겟 스페시픽한 CRNA와 상부 결합하는 트레이스 RNA를 우리가 가이드 RNA라고 부르고요. 이 가이드 RNA는 카스9 프로테인과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9은 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나서 타겟의 서열에서 팸 시퀀스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팸 시퀀스 세 번째 떨어진 유전자에서 더블 스트랜드로 블런트 엔드로 브레이크를 이루게 됩니다. 타겟 스페시픽한 지역은 가이드 RNA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 RNA가 카스9을 타겟 지역으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RNA 가이드드 DNA 엔도 뉴클레이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흙 DNA를 더블 스트랜드로 브레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sRNA 같은 트랜전트 시스템이 아닌 우리가 다소 퍼머넌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가이였던 징크핑거나 탈렌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빠르게 실험 결과도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놈 에디팅에서는 현재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이 제일 옵티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스9과 CPF4 같은 유전자 가이를 우리가 셀에 도입시켜서 도입시키게 되면 이렇게 타겟에 가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NA가 자기 스스로 리페어하는 기작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NHEJ 기작과 HDR 기작입니다. NHEJ는 우리가 non-homologous end joining인데요. 여기에서 리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수선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없는, 그러니까 간단히 도너 DNA가 없는 경우에는 NHEJ 기작을 이용하게 됩니다. NHEJ는 non-homologous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인서션이나 딜리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델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인델이 형성이 되면 DNA 서열에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스탑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넉아웃을 기대하는 효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호몰로지암,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서열에 해당하는 독일한 서열을 도너 인서트의 양쪽에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이 암을 이용해서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이나 인설션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퍼 카스나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골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타겟 유전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넉아웃을 할 것인가, 넉인을 할 것인가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목적에 맞게. 그러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 RNA만 디자인할 것인가, 넉인을 위해서 도너까지 디자인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카스나인과 가이드 RNA 소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와 카스나인을 잘 준비했으면 뭐 마말리안 셀이든 플란트 셀이든 엠브리오든 딜리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하기 위한 메소드, 프로토콜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노 에디팅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널라이즈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스타트 포인트로 쓰는 것이 T7 이온 어세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GS 시퀀싱이 요구가 됩니다. ID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카스나인하고 투파트 가이드라인, 카스나인과 SGRNA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투파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 스페시픽하게 인지하는 것은 CRRNA 20베이스 페어 지역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RNA는 모든 가이드 RNA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서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 스페시픽한 CRRNA만 주문을 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스 RNA와 어닐링 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좀 더 경제적으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sgRNA는 싱글 가이드 RNA로서 하나의 타입입니다. 이것은 CR과 트레이서가 링커 루프를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넉아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드 RNA를. 저희가 프리 디자인된 가이드 RN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스피시스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스피시스 안에 해당되지 않는 타겟이라면 커스텀 가이드 RNA의 서열을, 시퀀스를 인풋을 함으로써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논문이나 뭐 어떤 보고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가이드 RNA를 선택이 된 것이 있다면 이 가이드 RNA를 서열을 넣음으로써 이 가이드 RNA가 정말 잘 디자인됐는지 체킹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리 디자인된 가이드 RNA를 선택하는 방법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저희 지브라피쉬의 MIF5라는 유전자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이드 RNA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 RNA가 선택이 되면 스코어링을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별로 제일 좋은 것부터 이제 선별적으로 나오는데요. 100점이 뭐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타겟, 오프타겟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50점 이상인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설치를 하시게 되면 MIF5에 대해서 시퀀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팸 시퀀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디자인해서 주문하는 서열은 팸 시퀀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팸 시퀀스를 제외한 약 20베이스 페어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 오프타겟, 쇼 오프타겟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오프타겟에 예상된 오프타겟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하는 타입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RRNA만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XT라는 것은 저희가 그 기본적인 모디피케이션 외에 좀 더 모디피케이션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챌린지한 프라이머리 셀이라든가 특수한 셀이나 이제 효과를 좀 더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XT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sgRNA입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싱글 가이드 RNA에서 트레이스 RNA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올라가고요. 좀 처음 실험을 하시거나 챌린지 하신 부분이라면 sgRNA나 XT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cRNA를 주문만 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트레이스 RNA를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RNA를 주문하신다면 꼭 이용하실 것이 이제 카스나이 프로테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이즈 버전 3 와일드 타입하고 그다음에 하이 피델리티를 갖고 있는 하이파이 뉴클레이즈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버전 3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지노 에디팅 효과를 높였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카스나이 베리언트 타입입니다. 베리언트 타입이라 해서 카스나인의 기능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온타겟 지노 에디팅 효율을 높이고 오프타겟을 줄였다. 그래서 좀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디자인을 하신 후 저희 소프트웨어 디자인 툴에서 바로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싱글 가이드 RNA 하나씩만 필요하신 경우도 있지만 드럭 스크리닝 같은 목적의 실험에서는 타겟 스크리닝 하는 이제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 제품도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파트와 싱글 가이드 RNA 타입, 그다음에 풀드와 어레이드, 그루겔과 384 웹플레이트 타입으로 있고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IDT의 고유의 디자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카스9뿐만 아니라 카스12 같은 다른 노브랑 크리스퍼 뉴클리에이즈에도 제가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DT가 RNA를 합성하는 회사로서 이런 고유의 하이 피델리티 RNA 매니팩처링 시스템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이 퀄리티와 이제 패스트 딜리버리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랜덤하게 255개의 타겟 유전자에 대해서 가이드 RNA를 합성을 하고 적혈셀에서 트랜스펙션을 해서 NGS 방법으로 지놈 에디팅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5%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이 이런 하이 에디팅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균일한 퀄리티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스크리닝을 한다면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이드 RNA와 카스9을 주문하는 방법, 타입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뭐 카스9 프로테인을 이용하시거나 뭐 스테이블 셀 라인을 구축하거나 mRNA 아니면 발현하는 플라스미드 벡터 타입, 신세트 가이드 RNA, 인비트로 트랜스크립된 가이드 RNA, 프래그먼트 역시 플라스미드 타입, 아니면 플라스미드의 가이드 RNA와 카스9이 같이 있는 플라스미드. 2014년 크리스퍼 제품이 처음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는 사실 그때는 플라스미드 타입밖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다 플라스미드 타입을 판매를 했었지만 여러 논문과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 카스9 프로테인과 가이드 RNA를 쓰는 RNP 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트랜지언트하기 때문에 로우 오브 타겟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DNA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서 이런 클로닝 과정 필요 없이 주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저 프렌드리한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타입과 RNP 타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셀을 트랜스펙션 한 다음에 핵에 들어가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이게 핵 밖으로 나와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이 그때서야 RNP가 형성이 되고 다시 핵에 들어가서 워킹을 하는 반면에 밖에서 sgRNA와 카스9을 RNP로 만든 다음에 셀에 트랜스펙션을 하게 되면 바로 셀에 들어가서 지놈 에디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가지 과정을 스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놈 에디팅 효과를 바로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타겟의 지놈 에디팅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 타겟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카스9을 단백질을 웨스턴 결과로 발현량을 본 것입니다.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72시간 돼도 오버익스프레션이 되고요. RNP는 48시간 이후 데그라데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버익스프레션이 장기간 되면 온타겟뿐만 아니라 오프타겟을 자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RNP 타입이 빠르게 워킹을 하고 빠르게 데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온타겟 효율은 높이고 오프타겟 효율은 낮췄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온다. 그래서 RNP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 데이터를 본다면 DNA 타입과 프로테인 타입은 이렇게 온타겟 효율은 훨씬 더 높이고 오프타겟은 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IDT는 카스9 와일드 타입 외에 베리언트 타입의 하이파이 카스9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8년 네이처 메디슨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이 중에 이 데이터를 보면 오프 타겟은 줄였고 오프 타겟은 거의 1%로 내려 줄였고요. 그에 반해 온 타겟은 확률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디팅 효율을 좀 더 극적으로 높이고자 하신다면 저희 하이파이 타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cRNA와 트레이스 RNA는 밖에서 어닐링 과정을 거치고요. 카스9 프로테인과 복합체를 이루어서 리포펙션이나 일렉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cRNA와 트레이스 투파트를 이용하시면 어닐링 과정이 필요했지만
sgRNA 같은 경우는 어닐링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섞어서 리포펙션이나 일렉트로포레이션 방법으로 셀이나 플란트 셀이나 이제 트랜스펙션을 하시면 되고요. 리포펙션, 일렉트로포레이션, 심지어 마이크로 인젝션 등 방법 이용한 프로토콜을 웹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토콜들이 IDT와 R&D 그룹에서 개발되기도 하였지만 또한 직접 사용한 사용자분들이 제출해주신 프로토콜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험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런 세포 타입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일렉트로포레이션인지 아니면 리포펙션인지에 따라서 유저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스나인과 가이드RNA를 잘 준비한 다음에 딜리버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저희가 일렉트로포레이션 인핸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NA이고요. 캐리어 올리고입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 10배 정도 이하의 RAP를 사용하셔도 동일한 효율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해서 트랜스펙션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일렉트로포레이션 인핸서도 함께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RNP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좀 챌린지한 부분이 트랜스펙션 효율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카스나인의 GFP나 RFP가 태깅된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펙션 하시고 다음날 형광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트랜스펙션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팩스 같은 장비나 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GFP가 발현된 세포만 인니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FP가 많이 발현된 세포에서 지노մ 에디팅 효과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스나이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레이스 RNA는 커먼한 지역이잖아요. 커먼한 지역에 형광 태깅한 타입의 제품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역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형광 태깅을 통해서 인니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RNA와 카스나인을 셀에 도입 후 지노մ 에디팅 디텍션 키트와 이용해서 T7이온 어세이를 한 후 지노타이픽 방법으로 싱글 클론을 아이솔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광이 태기된 GFP나 트레이스 RNA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뒷단에서 제 발표가 끝난 뒷단에서 MD 유봉상 부장님이 발표하신 이런 클론 셀렉트 이미저 FL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런 파지티브 클론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지노մ 에디팅된 세포로 이미지 익스프레스 같은 HCS 장비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피노타입 및 펑셔널 스터디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퍼 카스나인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넉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IDT 솔루션인 ALTR HDR 도너 블락과 ALTR HDR 인핸서 버전 2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가장 챌린지한 부분은 라지 럭인 부분이나 라지 크리스퍼 HDR 럭인인 경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이렇게 도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호몰로거스 디렉티드 리페어 기작을 통해서 디지즈 모델을 미믹하거나 유전자를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보이는 과정에서 사실 이 NHEG의 기작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한 발생을 우리가 HDR 기작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DR을 사용하는 도너 올리고라든가 이런 인핸서를 사용해서 리어전트를 이용해서 개선시키는 방법, 아니면 저희가 도너 자체를 디자인을 옵티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너 디자인에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다루지는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팁과 이제 노하우를 반영한 디자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HDR 디자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어전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HDR 리어전트에는 HDR 돈을 올리고, 이거는 이제 싱글 스탠드 ODN입니다. 이것은 이제 120페어 이하의 인설션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DR 도너 블락 같은 경우는 3kb까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2.5kb 정도까지 인설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도너 블락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라지 넣기에 대해서는 되게 챌린지하고 효율이 매우 낮는데요. HDR 이네서 버전 2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의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RTR HDR 도너 올리고와 이제 언모디파이드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PS 모디피케이션, 포스포디얼레이티드 모디피케이션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RTR이라는 것은 저희 고유의 모디피케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휴먼 셀과 마우스 셀에서 6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RTR 모디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한 그 도너 올리고를 사용 시 NGS 결과로 분석 시 HDR 효과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라지 넛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타입의 도너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플라스미드보다는 이제 리니얼 더블 스트랜드나 리니얼라이즈된 DNA가 훨씬 더 HDR 이피션시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 HDR 도너 블락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IIDT 메가머를 좀 추천을 해드렸으나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 된 것이 이제 HDR 도너 블락입니다. 그래서 합성할 수 있는 길이를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GC나 컴플렉스가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유연성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을 더 많은 케이스를 합성할 수가 있고요. 또한 3마이크로랑 10마이크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역시 HDR 효과는 다른 플라스미드보다 훨씬 더 높이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지 넛긴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플라스미드 타입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미드 타입을 사용하시면 HDR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셀의 톡시서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놈의 이런 에디팅이 된 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 면에서는 제일 저렴하지만 사실 반복적인 실험에서 소비되는 이런 코스트는 오히려 코스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경우도 이제 이런 하이 이피션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싱글 스트랜드 DNA보다는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미드와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타기 인테그레이션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DNA의 장점을 살리고 이런 리스크한 면을 완화시키고자 저희는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방법을 시도를 하였고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최상의 모디피케이션을 옵티마이징을 하였습니다. HDR 패스웨이를 보면 도너를 쓰게 되면 우리가 HDR 리페어 기작을 이용해서 정확한 인서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블런트 엔드로 더블 스탠드를 자르게 되면 NHEJ에서도 인서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물로그스 리핀브넷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중복적인 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타겟에 대해서 이런 블런트 인테그레이션을 시퀀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프 타겟이라든가 다른 더블 스트랜드가 일어난 곳에도 이런 도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타겟에 이런 블런트 엔드로 들어가는 것은 좀 우리가 제일 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NHEJ 인센션을 줄이고 HDR 기작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인서션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찾은 방법 중은 HDR 도너 블락 같은 옆에 양쪽에 RT 모디피케이션을 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HDR 패스웨이로 더 유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네서 버전 2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클론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네서 버전 1이 있었어요. 1이 있었는데 버전 2가 나왔고 훨씬 더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네서 버전 2는 다른 이미 알려진 퍼블리시된 스몰 몰레큘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도너 블락과
이넥서 버전 2를 함께 실험들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너블락과 이넥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롱 ssDNA 타겟 시퀀스, non 타겟 시퀀스, unmodified double strand DNA, 알트와 도너블락 사용할 때 이넥스를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와 알타 도너 블락의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HDR 도너 블락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최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저희가 ssDNA non-타겟 스트랜드와 타겟 스트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 스트랜드의 5' 쪽에 이렇게 파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HR 도너 블락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온타겟에 NHEJ에 들어가게 돼서 온타겟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서열을 확인해서 사실 이런 NHEJ에 들어간 인테그레이션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오프 타겟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걸 모르고 그냥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오프 타겟에 대해서 NHEJ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넥서 버전 2와 도너 블락을 했을 경우 이런 블런트 인서션의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R 디자인 IDT의 HDR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IDT 도너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바탕에는 여러 논문과 연구에 따른 도너 디자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풋을 선택하시고 스피시스, 유전자 이름, 에디팅 사이트,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서열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넣으셔도 되고요. 없다면 저희가 같이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놈 에디팅 사이트를 설정하셨다면 이제 바로 그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고 아니면 이 파란색 바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CAT를 ACA로 바꾸는 예시이고요. 그래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ACA로 바꿀 것이다. 그다음에 홈로지암은 디폴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런트 뮤테이션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트랜슬레이션 결과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면 이렇게 까만색은 가이드 RNA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는 잘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앞서 이제 이 변이를 주고 싶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일런트를 뮤테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 한 경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 RNA와 도너를 함께 이 디자인 툴을 통해서 바로 주문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유용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주문하는 툴,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툴, 그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딜리버리의 옵티마이즈된 프로토콜 이렇게 농도 표시까지 다 되어서 이제 이렇게 옵티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저희 리소스를 이용하셔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넉긴 실험을 이제 챌린지하게 여기시거나 좀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알트알 HDR 도너 블락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HDR 인핸서 버전 2도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도너 블락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30%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프로모 코드를 이메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프로모션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몰레큘러 디바이스 유봉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전에 지금 저희 IDT의 장윤희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IDT에서 발표해 주신 크리스퍼 기술을 포함하여 진 에디팅 기술을 활용 시에 적용이 가능한 MD의 최신 솔루션과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후에 이 기술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스텝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NGS 기반의 시퀀싱 분석을 하실 테지만 이는 해당 기간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IDT에서도 제한하는 사항이지만 굳이 그 시퀀싱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피노타입의 변화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형광 발현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변경된 유전자가 가진 세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에서는 크리스퍼를 포함하여 유전자 편집이 된 세포주를 확인하고 이후 세포주의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관련 많은 연구를 하신 유전자인 P53 연구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연구 사례를 통해서 세포주 스크리닝 및 단일 세포주를 개발하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미드 기반의 그 벡터뿐만 아니라 크리스퍼 기술을 포함해서 IDT에 GFP 또는 RFP가 태깅된 캐스9 프로테인을 사용해서 바로 트랜스펙션 된 후 이 CSFL 장비를 활용하여서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고 진 에디팅된 세포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된 세포들을 프레이트 리더와 HCS 이민 장비를 활용하여서 추가적인 분석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그 장비 사양과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클론 셀렉트 이미저 FL 장비는요, 브라이필드 이미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GFP와 RFP 기이미징도 가능합니다. 브라이필드 기준으로는 96일 기준 90초면 이미징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형광 기준으로도 384일 기준 최대 8분 안에는 모든 이미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비는 다른 자동화 장비들과도 호환이 가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같이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 편집된 트랜스펙션 그 유전자가 트랜스펙션된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 큰 장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세포주를 개발할 시에 단일 세포에서 유래된 클론인지를 트래킹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해서 IND 진행 시에 FDA에서 가이드하는 부분에 더 맞춘 세포주를 선별 및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트랜스펙션 한 후에 피로마이신을 통해서 P53 나가웃 그 트랜스펙션 효율과 피로마이신을 사용한 빠른 스크리닝을 한 자료인데요. 이미지 A를 보시면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컴플레인스를 확인한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로 그 강조하고자 색을 녹색으로 입힌 것이지 그 GFP 시그널은 아닙니다. B 같은 경우에는 GFP 이미징을 한 것인데요. GFP 리포터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P53이 너그아웃 됐다는 셀인 거고요. 그래서 P53이 너그아웃된 트랜스펙션된 세포를 확인한 것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RFP 이미징을 확인한 것이고요. RFP 리포터가 있는 HDR 플라스미드가 트랜스펙션 세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이미지의 숫자를 보시면 그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진 세포를 수치화해서 실제로 카운팅하여서 몇 개의 세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각 웰에서의 세포 수와 분포에 대해서 웰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익스프레스라는 당사의 HCS 기반의 이미지 장비를 이용해서 각 트랜스펙션된 핵293 세포에 이뮤 스테이닝을 하여 브라이필드, GFP, 그 다음에 RFP 이미징을 하였고 이것들을 다시 오버레이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 CSF를 통해서 P53이 나가웃된 세포를 빠르게 스크리닝하고 확립된 세포주를 이용해서 이 세포들을 보다 정확한 분석을 당사의 저희 플레이트 리더기와 HCS 기반의 이미지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로는 그 기본적인 기능인
흑광, 형광, 발광뿐만 아니라 제약 연구 기반에 있어서 제약에서의 신약 연구 기반에 있어서 보다 센시티비티가 높고 워싱 스텝이 단계 없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FP나 테레프 등의 실험이 가능한 ID5 페이트 리더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기는 그 FDA에서 가이드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검증된 연구를 하실 수 있게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에서 HS 기반의 이미징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필드급의 장비뿐만 아니라 컴포칼급의 장비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미경 기반의 이미징 하시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인 매뉴얼 웍이나 그다음에 정량화 분석이 제한적인 부분을 당사의 HCS 장비는 자동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정량화 분석이 가능하여 이런 부분을 극복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크리닝 기반의 이미징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CSI를 통해서 스크리닝 완료된 세포를 이미지 익스프레스 장비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P53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조군인 A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붉게 보이는 것들은 P53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P53이 나가웃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서 에이팝토시스를 과발현을 시켰는데요. 에이팝토시스 발현을 위해서 스테로포리신을 처리했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금 마커 같은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웰, 즉 P53이 나가웃되지 않은 웰인 거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P53이 나가웃된 웰로 가장 높은 농도인 5람다 정도를 처리했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HCS 기반의 이미지 장비의 경우에 기존의 이제 현미경 기반 이미징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3컬러 스테인 핸딩 샘플을 5개의 지스택을 찍어서 원 사이트 기준으로 이미징을 해서 다음 웰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연구 개발된 약물의 효능과 독성을 평가에 있어서 2D 기반의 일반적인 세포 기반뿐만 아니라 3D 기반의 스페로이드나 오가노이드 연구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퍼 기반의 관련 연구를 했을 때 분석할 수 있는 최성의 솔루션을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대표적으로는 크리스퍼를 포함한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사례는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상에 보이는 것처럼 합성생물학은 세포 내에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 세포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포 외의 환경에서 구현해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지만 금일 웨비나 신청해 주신 분들의 기반으로 보았을 때 효소 개발이나 백신, 드럭 디자인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이 더 관심받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에 있어서 모더나가 최소 7, 8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백신 개발을 불과 2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킹코바이오웍스라는 회사의 합성생물학 기반의 미생물 설계 제작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빠른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바이오파운드리라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이고 민간에서도 이와 발맞추어서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합성생물학의 경우 클로닝 기술이 필수이고요. IDT의 지블락진 플래그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인서트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경우에는 클로닝 기술을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로닝 워크플로우는 아래와 같은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당사의 솔루션은 트랜스포메이션 된 미생물을 플레이팅하는 데부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클로닝 업무를 미생물 연구를 해보신 분은 많은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클로닝 업무에서 가장 큰 버틀렉은 매뉴얼로 콜로니를 스크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시듯이
플레이팅과 스트리킹 그리고 피킹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매뉴얼로 진행함으로써 콜로니가 고르지 않게 스트링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고르지 않게 자랄 수 있고 또 콜로니 피킹 또한 사람이 진행함으로써 작업자의 주관이 섞임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초기 장비 세팅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면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MD에 있습니다. 이 지금 큐픽스라는 장비를 이용하시면 시간당 3,000개의 콜로니를 피킹할 수 있고 옵션에 따라서 플레이팅과 스트리킹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쪽 영상은 실제로 저희가 매뉴얼로 피킹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저희 장비를 사용해서 피킹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뉴얼로 진행되는 것을 자동화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 큐픽스 장비는 큐트레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 피킹에 사용되는 핀의 경우에도 멸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에 대한 이슈도 없고요. 아가의 높이를 센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플레이팅이 균일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콜로니를 피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큐픽스 장비는 이미징 기반으로 콜로니를 디텍션해서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콜로니의 크기, 모양, 근접성, 그리고 현관 강도 등을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콜로니만 선별을 할 수가 있고요. 현관 콜로니 벡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이제 4개의 현관 채널을 이용해서 원하는 콜로니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현관 채널이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현관이라도 발현량의 정도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양한 콜로니를 피킹하여도 최초 소스 플레이트에서 피킹한 콜로니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어떤 콜로니인지, 플레이트 타입, 바코드, 피킹한 날짜, 시간들과 함께 관리되어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에서 어떤 샘플과 동일한지가 추적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 이 큐픽스 장비가 자동화 장비들과 연동이 돼서 프레젠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호텔이고요. PF400이라는 로봇감을 이용해서 이 플레이트들을 큐픽스 장비로 옮겨주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인데요. 자동화 연동이 가능한 인큐베이터에서 이 안에 있는 샘플을 로보팅함을 이용해서 빼서 큐픽스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연결한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사에서는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당사의 큐픽스 장비를 포함해서 고객 클로닝 워크플로우에 활용되는 PCR 장비나 리퀴드 핸들러, 플레이트 실러, 필러, 센트리피지, 이외에도 인큐베이터, 플레이트 리더, 워셔, 디스펜서 등 자동화 연동이 가능한 장비란 모두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풀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MD에서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 셋업을 한 장비와 유사한 구성의 장비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큐픽스 장비와 리퀴드 핸들러, 플레이트 호텔, 인큐베이터, 플레이트 실러, 필러, 플레이트 리더기, PCR 장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비로 모듈화되어서 풀 오토메이션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헤바 필터를 장비 전체로 씌워서 장비 전체의 최대한 오염에 있어서 보호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국내에도 많은 오토메이션에 대한 사례나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아래와 같은 회사들의 실제로 이러한 장비들을 풀 오토메이션 또는 큐픽스 장비를 포함한 CSA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